프로메테우스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 5월 개봉 예정인 에일리언 커버넌트. 이 영화는 에일리언 시리즈의 프리퀄이자 프로메테우스의 후속작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뭣도 모르고 에일리언을 봤다가 악몽을 심하게 꿨어서 저에겐 썩 달가운 영화 시리즈로 기억되진 않네요. 프로메테우스를 처음 봤을 때도 대문짝만하게 인류의 기원이 밝혀진다고 해서 에일리언과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여러 의미로 경악을 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제가 가졌던 선입견 없이 몰입해서 볼 수가 있었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에일리언 커버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의 제목이 되는 커버넌트는 이번 영화의 배경이 될 우주선의 이름입니다. 이때는 프로메테우스의 시간대에서 10년이 지났다고 하는데요. 프로메테우스는 에일리언 시간대에서 약 30여 년 전이라고 하니 앞으로 진행될 시간대를 참고하면 좋겠죠? 전편과 다른 점은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는데 바로 에일리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에일리언이 등장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개된 줄거리에서는 이런 내용이 써 있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전편에서 살아남은 인원은 데이빗과 엘리자베스 쇼 총 2명이었고 그들은 통칭 엔지니어가 있는 행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줄거리에서는 단 한 명의 생존자라는 표현을 했고 그를 통해 엘리자베스가 죽음, 최소 실종 상태임을 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엔지니어의 행성으로 이동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음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게 되죠. 프로메테우스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엘리자베스는 인류의 기원을 찾아간 행성에서 엔지니어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행동은 납득하지 못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구를 멸망시키려 했기 때문이죠. You made it here, and it was meant for us. Why? 이에 고대 언어를 습득하여 엔지니어와 의사소통이 되고 그에 따라 엔지니어의 우주선을 운용할 수 있는 데이빗을 데리고 해답을 찾기 위해 그들의 행성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때 데이빗은 엔지니어의 공격을 받아 목과 몸이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우주선을 작동시키기 위해 엘리자베스는 데이빗을 필요로 했고 그에 따라 조립 혹은 수리했을 것이라 예상이 되며 그렇게 엔지니어의 행성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은 데이빗이 그녀를 이용했거나 그녀가 스스로 모습을 감췄거나 등 불가피한 사건이 발생하여 그녀가 사망 혹은 실종했다는 것인데 엘리자베스 쇼를 담당했던 누미 라파스가 이번 영화에 출연함에 따라 그녀의 모습이 데이빗을 통해 언급되는 과거의 모습일지 혹은 새로운 행성에서 드러날 진실일지는 지켜봐야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고편에서는 이 두 인원이 탑승했던 우주선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착륙한 행성이 꼭 엔지니어의 행성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행성에 에일리언 R이 있다는 점을 통해 기존 프로메테우스 탐사 때보다 발달된 엔지니어의 또 다른 실험 행성 혹은 실험 기지일 수도 있겠다는 점을 예상해 볼 수는 있겠네요. R을 배양하고 있다면 그럴 수 있지만 오히려 에일리언 1편 때처럼 실험 실패 후
진화된 에일리언들이 득실거리는 행성일 수도 있습니다. 알이 있다는 것은 에일리언 퀸이 존재한다는 뜻이니까요. 예고편에서는 특징적인 장면을 하나 볼 수 있었는데 바로 커버넌트가 착륙한 행성이 오염된 곳이라는 점입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검은 물체는 프로메테우스에서 봤던 물체와 유사하네요. 그렇다면 다시금 전작을 살펴봐야겠군요. 엔지니어의 DNA는 인간과 같습니다. 그들의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같은 환경이 필요로 하죠. 그에 따라 실험실에는 호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습니다. 당시 검은 물체는 이러한 환경에서 제외된 곳에 모여 있었는데 탐사 인원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외부의 공기가 배양된 곳으로 들어왔고 이는 곧 검은 물체의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들의 성장에는 지구와 같은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커버넌트가 착륙한 행성은 검은 물체들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다는 것이 되고 이는 곧 이 행성이 지구와 유사한 행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착륙했을 때의 인간들은 우주복을 입지 않고 있네요. 여기서 검은 물체는 한 생명체에 닿았을 때 그를 숙주로 삼아 변형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 점이 어떻게 영화에서 그려질지 지켜봐야겠네요. 다시 커버넌트가 착륙하는 모습을 보면 재밌는 정보를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데이빗과 같은 얼굴 마이클 패스벤더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이 영화에서 1인 2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 점은 영화에서 다르게 나올 두 안드로이드의 모습을 눈여겨보게 만드는데요. 안드로이드를 제조한 회사는 웨이랜드로 앞서 프로메테우스 탐사를 지원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에일리언 시리즈에서도 무수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언제나 인간보다 이익에 앞장선 모습이었는데요. 그에 따라 커버넌트호의 인원들에게도 웨이랜드사의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웨이랜드 회장이 프로메테우스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죽은 만큼 웨이랜드사의 또 다른 목적이 무엇일까 궁금해지네요. 현재 시리즈가 에일리언 시리즈의 프리퀄인 만큼 결국 에일리언 시리즈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그려지고 표현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기존의 에일리언 시리즈에서는 숙주가 무엇이냐에 따라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영화에서 어떻게 그려질지 같이 지켜보자고요. 에일리언 커버넌트 그 이야기를 함께 기다려볼까요?